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퍼드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우선 이 경기는 브랜드퍼드가 지금 배당에서는 정배당을 받고 있는데 투표율은 원정팀인 아스톤빌라 쪽으로 조금 더 몰린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고, 일단은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을 보자면 브랜드퍼드가 앞서는 모습이 4승 4무 1패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퍼드가 홈일 때 아스톤빌라 상대로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스톤빌라 상대로는 괜찮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좀 배당과 투표율 어디를 따라갈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을 때 저는 투표율을 생각을 했습니다. 브랜드퍼드의 패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한 부분은 뭐 브랜드퍼드가 아스톤빌라 상대로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줬었던 점은 좋긴 한데,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흐름들을 봤었을 때 브랜드퍼드가 저는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아스톤빌라가 보여주는, 물론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은 있지만 공격에서 보여주는 화력 자체가 아스톤빌라가 브랜드퍼드 상대로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브랜드퍼드도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아스톤빌라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두 팀 경기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승패 방향으로 갈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브랜드퍼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2연패를 하고 있지만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배당도 낮게 책정을 받았고 투표율도 많이 몰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강등 버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고,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오히려 이렇게 좀 약팀 상대로 경기를 주도할 때 저는 그 도깨비적인 모습들이 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에버튼의 역습이나 세트피스 한 방에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승부패가 다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버튼 상대로 60%가 넘는 때 투표율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레스터시티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스터시티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많이 됐죠. 지금 투표율은 울버햄튼 쪽으로 좀 몰려있긴 한데 뭐 어쨌든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고, 레스터가 울버햄튼 상대로 전적에서의 좀 좋았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적인 부분들은 울버햄튼이 물론 앞서긴 하지만 레스터의 홈이라면 저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가 홈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의 울버햄튼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은 두 팀이라면 저는 레스터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강등 버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는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레스터시티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투표율을 몰린 만큼 리버풀이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한데, 노팅엄이 지금 수비가 단단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리버풀이 충분히 이길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알메리아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알메리아가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빌바오가 좋았었던 전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바오가 1승 1무 8패로 굉장히 좀 알메리아 상대로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저는 원정에서의 빌바오는 조금 믿음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메리아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앞선 경기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빌바오가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알메리아가 분명히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빌바오가 유리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원정에서의 빌바오라면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됐었을 때 오히려 알메리아 역습에 당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승부패로 지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빌바오가 원정에서의 60%대가 넘는 투표율이라면 저는 지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라요의 경기고요. 일단은 소시에다드가 낮은 정배당을 받고 있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적은 찬스에서도 한 방에 득점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어쨌든 원정에서의 모습이라는 점이 있겠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좋지는 않습니다. 수비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의 좀 득점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밸런스 자체가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라요 상대로는 밀릴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시에다드의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홈에서는 라요는 충분히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바이아돌리드 대 지로나의 경기고요. 바이아돌리드가 정배당을 받고는 있는데 저는 왜 개인적으로 이 바이아돌리드가 정배당을 받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원정에서의 지로나고 홈에서의 바이아돌리드라는 점은 있겠고, 바이아돌리드가 홈에서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에 비해서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로나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공격에서의 화력이 워낙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아돌리드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공간이 많고 좀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지로나의 최근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라면 저는 지로나가 이 경기 바이아돌리드 상대로 원정에서 잡아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이아돌리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알 마드리드가 5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레알 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표율이 몰렸죠. 원정에서의 셀타비고는 좀 믿을만한 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수비는 굉장히 불안해요. 공간도 굉장히 많고 역습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들이 많은데, 공격에서의 역습이나 세트피스 한 방은 셀타비고가 날카로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이 지금 리그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레알의 무난한 승리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지금 이 상대 전적에서의 레알이 셀타비고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레알 쪽으로 지금 투표율이 많이 몰리고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레알은 분명히 그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거예요. 이제 주중에 있는 유럽 대항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면 셀타비고의 지금 경기력과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셀타비고가 무승부의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부 투픽으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두 팀 다 못하고 있어서 사실 결정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가 엘체라면 원정에서의 발렌시아라고 할지라도 발렌시아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는 않는데 흐름은 좋지 않으나 그래도 경기력은 괜찮습니다. 공격에서의 득점력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수비에서의 공간도 많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대응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아쉬운데, 엘체가 그것을 뚫어낼 만큼의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또 이 두 팀은 강등 버프가 묶여져 있는 타이밍에서 강등 버프가 두 팀 다 있다면, 동기부여가 두 팀 다 높다면 저는 경기력이 더 좋은 발렌시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라서 승패로 갈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엘체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본머스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두 팀 다 비슷해요. 왜냐면 본머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좀 경기력에 기복이 있을 정도로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 많고, 공격에서의 득점력은 기대하기 어렵고, 세트피스 한 방에 결국에 의존해야 되는 웨스트햄인데, 경기력은 본머스가 조금 더 앞서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원정에서의 웨스트햄은 좀 많이 불안하긴 해서 본머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투표율이 지금 본머스 승 쪽으로 좀 몰렸죠. 근데 배당이 웨스트햄이 정배당을 받은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배당을 보기 전까지는 본머스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배당을 보고 나서 웨스트햄이 정배당을 받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승패로 갈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뉴캐슬이 무승부만 하더라도 토트넘과의 승점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경쟁에서 우세한 부분은 있겠지만 밑에 있는 팀들이 올라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팀 다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이 정도로 낮은 정배당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의아하긴 하지만 토트넘이 뉴캐슬 상대로 나쁘지 않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주력은 느리기 때문에 토트넘의 장점인 역습을 살릴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토트넘이 약팀이 아니라 오히려 강팀인 뉴캐슬 상대로는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트넘의 승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어요. 이거는 좀 의아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배당을 생각을 했었을 때 뉴캐슬의 승을 벌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바르셀로나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되는 게 바르셀로나가 지금 2, 3위 팀들과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유럽 대항전에서 떨어진 상황에서 리그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그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아틀레티코의 지금 경기력을 봤었을 때 저는 바르셀로나의 지금 최근의 흐름이나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아틀레티코보단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마요르카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요르카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좀 몰렸어요. 근데 마요르카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활동량과 그리고 이런 압박에서의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번 시즌은 좀 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도 너무 잘하고 있고 어쨌든 이 전방에서의 제공권, 세트피스, 이런 크로스 공격 이런 부분에서의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고민도 좀 들긴 했어요. 헤타페가 마요르카 상대로 전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마요르카가 보여주는 이번 시즌의 마요르카와 헤타페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는 두 팀의 모습이라면 마요르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세비야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유리하다라고 봐요. 세비야가 지금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이 보여주는 리그에서의 리그에서의 모습들 특히나 리그에서의 경기력이 세비야가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도 약간은 좀 오락가락하긴 한데 세비야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비아레알이 유리하다라고 보지만 이 체력적인 부분도 유리하고 경기력도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무승부를 가져간 부분은 지금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이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홈에서의 세비야라는 점은 있겠지만 세비야가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이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비아레알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 원정에서의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비등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이 지금 득점력이 지금 개인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다라고 찬스들에 비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기대값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승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포르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